이 격을 먼저 설명하면은 N은 노미나티브의 주격이고요. 제니티브에서 속격이고, 데이티브에서 여격이고, 에큐제티브에서 대격 혹은 목적격입니다. 그리고 P는 복수입니다. 주격은 용례가 참 많은데 쉽게 하나 설명하면 주어 역할을 합니다. 주격은 주어 혹은 수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속격은 소유 역할을 합니다. 뭐뭐의, 나의, 혹은 당신의, 혹은 책상의, 혹은 나라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격은 뭐뭐에게, 뭐뭇을 위하여, 뭐뭇에 의해서 아주 다양한 미니가 많은, 다양한 의미가 많은데, 그게 다 외우시려고 그럼 나중에 다 외우시고, 하나만 학교로 간다 할 때, 학교로, 그게 역격입니다. 그 다음에 대격, 목적격은 우리 영어 문법에서 나오는 글자 그대로 목적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노래를 불렀는데요. 호해토 투테스투 토테토 톤테인토 호이하이타 톤톤톤 토이스 타이스 토이스 투스타스타. 힌트를 하나 드리면은 물론 호에이토는 우리가 외워야 되고요. 여기 이오타 전부 다 직입니다. 단수 역격입니다. 그래서 어떤 글자를 봤을 때 이 이오타가 제일 마지막에 이오타 붙었으면은 아하 이거는 단수 역격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복수 주격과 복수 역격이 모양이 비슷합니다. I, 오이, 토이스, I, 타이스, 타, 토이스는 조금 차이 납니다만은 I, 오이, I, 토이스, 타이스 이럴 경우에는 타오가 있는 것은 주격이고 타오가 없는 것은 주격이고 타오가 있는 것은 역격이다. 그 다음에 톤 거의 90%가 복수 역격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이거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문장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보지요. 시작. 호해토 투테스투 토테토 톤테인토 호이하이타 톤톤톤 토이스 타이스 토이스 투스타스타. 호해토 투테스투 토테토 톤텐토 호이하이타 톤톤톤 토이스 타이스 토이스 투스타스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호해토 투테스투 토테토 톤테인토 호이하이타 톤톤톤 토이스 타이스 토이스 투스타스타. 동사 시제는 지금 현재 여기 6가지인데 한 가지가 더 있다 한 사람도 있고 주로 빼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future perfect인데 그거는 있다 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은 신약에 한 2번 정도밖에 안 나타나요. 마태복음 18장인가 16장 18장인가. 그래서 그 다 무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완료, 그 중에 이제 완료거든요. 완료는 뜻은 우리가 영어 문법에서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나 헬라 상을 적용해서 봤을 때 상이라는 것은 저자가 거기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저자가 이 동사의 행위를 어떻게 보는가 그걸 설명하는 것이 그걸 표시하는 것이 동사상인데 이 완료 시제 형태는 이 정지상이라 해가지고 정지상 제가 처음에 정지상이라 했다가 또 누가 상태상으로 바꾸니 좋겠다 했는데 지난 월요일날 우리 어느 선교사님께서 정지상이 좋겠다 해가 다시 원위 주시겠습니다. 정지상 이거는
가까이서 정기상 가운데 완료 시제 가운데 가까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건시라고 나왔어요. 건시. 근데 저도 건시가 맞나 건접이 맞나 하다가 건초를 바꾸겠습니다. 중국 김옥순 선교사님 말씀하니까 중국 사전에 보면 중국 성경에 보면 건초라고 나왔더라고요. 건초. 건초에서 보는 거고 정기상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은 프라미너스다 그래가지고 우리말 번역 현저성입니다. 이걸 조금 강조 형태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니라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강조 형태로 그 이론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완료상은 뭐냐면은 최전면 현저성이다.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은 이 어느 학자에 의하면은 이 완료상이 헬라어 동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완료 퍼펙트를 봤을 때 번역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은 캠벨이라는 신학자는 최강동사 최고로 강조하는 동사가 바로 완료 시제다. 어서오세요. 저 예약했어요. 석준. 죄송합니다. 예. 네. 최고로 강조하는 동사가 완료 시제인데 적어주시고요. 그걸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사전적으로는 경이롭다, 이상하다라는 단어 사전은 그렇게 써있지만은 문맥에서는 그것보다는 놀라다라는 말이 더 맞고 사전에서는 두렵다라고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완료로 문맥에서 쓰였을 때는 공포의 진리이다. 또 조용하다라는 말이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문장에서 완료로 쓰였을 때는 완전히 조용한 채로 유지해라 라고 번역되는 것이 더 뜻을 식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시겠어요? 304호입니다. 그 다음 네, 보시고요. 플루 퍼펙트입니다. 플루 퍼펙트인데 이거는 멀리서 보는 거예요. 역시 정기상입니다. 정기상 멀리서 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두 가지가 플루 퍼펙트하고 완료 시제하고 과거 완료가 정기상이고 정기상이라는 의미는 프라미너스 현저성을 이야기할 때 강조를 이야기할 때 최전면 현저성 혹시나 그 영어 때문에 궁금하신 분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프론트 그라운드 가면 헬라 학교는 다 알아듣습니다. 프론트 가운데 이 두 가지 가운데서는 이 멀리 보는 거하고 가까이 보는 건데 아마 강조를 이야기하면 이 멀리 보는 게 조금 약합니다. 가까이 보는 게 좀 더 강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제하고 미완료 시제가 같습니다. 저기 같습니다. 동사상이 같습니다. 동사상이 가지고 그걸 미완료상이라 그러는데 미완료상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동사 행위가 끝나지 않은 것, 계속 진행 중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진행 중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학자들 말이 하면은 조금씩 발전되어 나가는 것. 그래서 프로그레시브 혹은 영어로 디벨로핑. 그 다음에 좀 도와주십시오. unfolding이라는 영어를 써요. 이분들이. unfolding, 그 우리말로 좋은 말 있습니까? 혹시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unfolding. unfolding은 이제 입을 둘둘 말아나가 펴듯이 쭉 펴나가는 게 unfolding인데 좋은 말 있으면 좀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present tense와 현재 시제 형태, 미완료 형태는 미완료상이고 이거 imperfective aspect라 그러고 전면 현저성,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전면 현저성이고 영어로는 foreground입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는 보통 헬라어는 그렇게 구별하는데 이 두 가지 가운데 만약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은 현재가 미완료보다는 조금 더 강조한다. 왜냐하면 가까이서 보고 멀리서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정과거. 이거를 우리가 완료상이라 완전히 끝난 하나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펙티브 에스펙트라 그러고 이것을
배경 현재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미래. 미래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쉽게 말해 미래에 있을 일이니까 미래에 있을 일이라 해서 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상이 없다 하면 이제 저기 토의 대상이 안 되니까 그냥 완료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경 현재성.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전문가가 아니라 가지고 그걸 적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부정과거가 배경 현재성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나무공 학자가 누가복음을 연구를 했어요. 누가복음을 연구하니까 미완료가 상당히 많이 사용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완료를 전부 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완료가 전부 다 있으니까 배경 현재성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배경 현재성이 뭐냐 하면 부정과거가 아니고 미완료가 배경 현재성이다. 또 어떤 사람은 계시록을 좀 더 아마 어디 적어놨는데, 계시록을 조사하다 보니까 가지다라는 게 미완료가 아주 많이 써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강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적어도 에코라는, 가지다라는 동사는 계시록에서는 미완료가 배경 현재성이다, 배경으로 작용됐다. 그 점을 그냥 참고해 두시고, 그냥 일반적 그렇게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가 헬라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용해도 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것이 누구의 이론인가 하면 스탠리 포트라는 캐나다에 있습니다. 스탠리 포트라는 사람이 자기가 제의했고 지금 학교에 많이 이용되고 있고 교과서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색은 제가 했으니까 색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계시는 목사님들이 색은 마음대로 바꿔도 됩니다. 그럼 아까도 한번 말씀드리면 캠벨이라는 이 학자는 그 완료 동사가, 완료 시제 동사가 형태가 가장 강조하는 동사 가운데 가장 강조하니까 그것을 그냥 번역한다기보다도 좀 더 그 의미를 살려가지고 놀라다 혹은 공포에 질리다 혹은 완전히 저한 채로 유지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이런 문구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올 때 그걸 성경 번역에 이걸 살펴보려고 하면 못합니다. 성경 읽다가 못 읽습니다. 너무 막 여기까지가 많고, 그래서 그 성경은 그대로 번역을 하고 그 옆에 각주든지 주석으로 이런 것을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하나 나옵니다. 보여드릴게요. 혹시 여기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7시제, 아까 6시제를 이야기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라는 건 뭐냐 하면은 미완료 시제는 미완료성을 가짐으로 움직이는 행위를 서술한다. 즉 미완성 행동 혹은 행동의 진행을 서술한다. 이전에는 미완료 하면은 우리말로 쉽게 설명하면 과거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지금 저와 같이 신학교 다녔던 분들은 미완료 하면 전부 다 과거 시제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상의 이론을 이야기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은 문맥에서 정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헬라 동사를 만날 때 제일 먼저 정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상을 봐야 된다. 동사 상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헬라 학자 주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완료 시제 형태인데 첫째 미완료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형태와 비교하여 좀 전에 말씀드려요. 미완료 형태는 원체 멀리서 바라보는 걸 이야기하고 현재 시제 형태는 근처를 서술한다. 만약 꼭 우리가 필요하다면 현재가 좀 더 강조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옛날 문법의 책에 보면 미완료는 과거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 사건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비과거 사건, 시간과 상관없는 사건도 미완료가 서술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원체를 서술하는 미완료는 주로 과거 사건을 표현한다. 미완료는 과거를 표시하기도 하고 또 과거한 시간과 상관없는 행위도 표현한다. 그 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 과거의 행동을 서술, 미완료를 읽을 때, 아, 이거는 과거다라고 이해되는 게 뭐냐면 어떤 종류가 있냐면 순간적 미완료, 진행적 미완료, 지속적 미완료, 진입적, 뭐 나는 시작한다 할 때 진입적 미완료, 그 다음 반복적 미완료, 습관적 미완료, 과거 완료적 미완료, 그 다음에 미완료 우설적 분사, 분사와 같이 써가지고 미완료 우설적 혹은 우원적 혹은 완곡적으로 번역되어 수 있는 게 뭐냐면 페리프라스틱 파티시플입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미완료이지만은 과거 사건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과 무관되어진다. 그건 뭐냐면은 시도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 했다 하든지, 내가 시도했지만은 성취하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을 옛날에는 시도적 미완료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재밌습니다. 같은 말인데 동사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도적 미완료라고 갖다 붙이면 안 되고 시도되어진 행위를 서술하는 동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버리면 더 쉽게 되는데 그게 하나의 차이입니다. 이게 진행되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안 그러면 시작되지 않았던 것. 그냥 내 마음속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된 것들이 뭐냐면 시도적 미완료, 시도되어진 행위를 서술하는 미완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갈라디아서, 요한복음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현재적 의미가 좀 강조됩니다. 그 다음에 간접화법에 사용된 미완료,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 말을 인용할 때 그 안에 있는 처음에 그 사람이 썼던 그대로 미완료가 유지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제2조건절, 조건절이 4가지가 있거든요. 그 제2조건절에서 사용됐을 때 미완료가 사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망, 내 뭐 하고 싶다 할 때 그것도 역시 미완료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거 말씀 좀 드리고 싶네. 의무 미완료를 해가지고 내가 우리의 의무를 표현할 때 그때 미완료를 사용됩니다. 전혀 시간과 상관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 누가복음 15장 31절, 그다음 연사동사라 해가지고 케이터네이티브 콘스트루스 해가지고 보통 멜로, 델로, 두나마이, 데이 등과 함께 사용된 미완료, 그런 경우는 미완료가 전혀 시간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하나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안 보이죠? 네. 다음에는 파일 전부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낫겠죠? 왔다 갔다 넣고. 거기 마태복음 23장 23절 11조거든요. 거기 제가 알고 있건 전번에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우리 여기 하베스신학대학원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구절을 주석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헬라 문법을 가지고. 적어도 1900, 한 2000년도 조금 전까지 마태가 쓰고 난 다음에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이 없어요. 주석 보면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댓글하는 사람이 자기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이게 지금 미완료거든요. 미완료가 과거를 이야기하나 아니면은 과거 아닌 시간과 무관한 거를 이야기하나, 그걸 어떤 분이 논문을 썼고 그 논문을 이용해서 그분 박사학위 논문에 마가를 쓰면서 이걸 언급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첫째, 여기 부정사입니다. poesi, 부정사고, 앞이 ni, 여기 부정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부정어니까 뭐, 그건 넘어가고, 두 개의 부정사를 가지고 있고,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에데이라는 동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문장을 첫째 이해하시려면은. 그래서 이 에데이가 이렇게도 연결이 되고, 에데이가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도 연결됩니다. 위엔 제가 여기 표시해 놨습니다만, 이렇게 에데이가 연결이 되고, 이렇게 에데이가 연결이 됩니다. 만약에 에데이가 아니고 또 다른 동사가 쓰여가지고, 마태복음 23장, 23절이 두 문장이라 하면은, 그때는 이제 문장을 봐야 되겠지만, 11조에 대해서 달리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확실해야 될 거는, 에데이라는 이 미완료 동사가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이 하나가 두 개의 부정사를 다 연결시킨다. 그래서 저걸 하면은 에데이가 이것은 당연하다거든요. 이것은 당연한데 뭐 하는 게 당연하냐 하면은 타우타. 이것들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포에서 행하는 것이거든. 이것들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저것들을 버리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 퀘스트 메이커인가 핸드레슨인가 그분이 주석에 뭐라고 쓰느냐 하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거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씀이고, 모든 거 예수님께서 성취하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성취된 이후에는 이것이 안 맞다라고 그렇게 그분이 이야기를 했고, 지금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주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논문을 쓴 데크라는 사람은 뭐라고 주장했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 이 에데이 동사, 이 동사를 써가지고 이 율법에 중요한 것하고 이 11조 하는 것하고 같은 위치로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이 의와 인과 신을 지금 또 해야 한다면은 그분 논리가 이 11조도 해야 한다라고 그분이 그 논문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니, 문법적으로 이 에데이는 과거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된 미완료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